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종환TV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제가 엊그제 김해 경남매일신문 주간 그 최고 경영자 과정도 가져오고 또 요즘 농협 조합장님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FO라고 그러죠. 패밀리 오피스에서 삼성생명 강남 법인본부를 같이 주관해서 부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삼성생명 고객들은 참가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100억에서 한 300억 이상 이런 고객을 대상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혹시 또 8월에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한테 지금 유료 상담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어디서 강의하느냐 이런 질문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선일보 주관하는 트렌드쇼 같은 데는 정말 1000명 넘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열기에 호응해서 강의를 열심히 했더니 또 신문사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칭찬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보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행복한 분들이에요. 많이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름값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그러니까 행장님, 부행장님, 또 자산운용사, 또 부동산 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이 보고 계셔서 중개사 포함해서요. 저는 좀 책임감, 사명감을 느끼고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도 정말 바쁜 시간인데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녹화하는 날이 금요일인데 어제 부동산원 자료가 나왔습니다. 매 주간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흐름을 읽는 거, 그리고 변곡점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부동산원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제는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떠한가인데, 강남 3구를 비롯해서 마포, 용산, 성동 이런 소위 인기 지역에 거래도 감소하고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29, 그러니까 0.3%로 지난주 0.4%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줄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강남구가 강남 절반 줄었거든요. 그리고 강동구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강북 주요 지역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용산도 0.37, 마포구는 0.60, 성동구, 제가 이제 마용성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아실 거라고 봅니다. 경기 지역 같은 데도 과열 양상을 좀 보였던 우리 분당, 과천 아시죠? 이런 지역도 과천 같은 경우도 1%에서 0.47, 약 0.5로 이렇게 반으로 급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이제 이 덕분에 좀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가 내리는 가운데 그 5대 광역시 이런 곳들은 하락폭이 좀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방은 6월 기준으로 보면 부산이나 광주 이런 지역들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좀 바닥권 탈출, 상승 신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시장은 좀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에 많이 급증했습니다. 이 얘기는 강력한 바닥 탈출 신호다. 그리고 전세 시장도 비슷한데요. 전세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1% 정도 오르거든요. 수도권은 이거보다 좀 높은데요. 어쨌든 0.07%보다 0.08% 상승률을 기록해서 전세가 상승률은 전주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전세 가격이 내리지 않으면 집값이 내리기 어렵다 이런 그 시장 작동 원리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전세 시장도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관련해서 예측입니다. 이런 현상은 6.27 대책의 효력이 대출 규제 6억 원 이하 효과가 또 6개월 내 입주 의무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 봄에 토지 해제 이후에 올봄 이사철에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미 매수자들은 살만한 사람은 특히 강남 3구, 뭐 강용성 이런 데죠. 다 샀다. 마용성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곽으로의 풍선 효과도 이미 좀 나타나서 매수자들이 좀 주춤하고 있다. 가격이 너무 오르고 대책이 나오니까 관망세가 좀 짙어진 때문이다. 여기다가 비수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수기가 다가오니까 조금 더 여유를 뭐 한두 달 우리가 7월 8월 비수기로 보잖아요.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 하는. 그리고 금리가 동결됐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동결됨에 따라서 앞으로 언제 금리가 내릴지 모르. 이게 지금 관세 문제가 다시 또 불거져요. 트럼프 효과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뭐 지난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 정부니까 뭐라고 탓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상당히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열심히 뛴다고는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역시 금리 동결인데요. 한국은행이 목요일날 가계부채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급등하고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계부채가 주담대가 1133조를 넘어섰고 가계부채까지 합하면 한 2000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한 불은 맞죠. 그래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한 배경으로 부동산 폭등과 가계비 폭탄 이런 말을 썼습니다. 집값 과열을 좀 진정시켜야 되겠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속도가 작년 8월보다도 또 너무 빠르다. 이런 우려를 저는 한국은행의 그 자료나 이창용 총재의 말을 좀 많이 신뢰합니다. 뭐 이분은 말도 가볍지 않고 좀 깊이가 있고 저는 이런 분이 계셔서 또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서 저는 금융정책에 있어서 통화정책이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가지는 또 권대영 그 금융위 사무처장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금융발전심의위원을 하니까 그저께도 좀 뭐 서로 소통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에 6.27 대책을 만든 주역으로 대통령께서 이통이죠. 그래서 칭찬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그분은 부동산의 PF를 비롯해서 굉장히 해박한 분이어서 뭐 이창용 총재 또 권대영 사무처장 금융위상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그 안정적인 그런 금융정책, 통화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금리 인하 전망입니다. 현황은 그렇고 금리가 동결됨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금 시장에 반영되기 어렵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 금리 인하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로서는 8월 또는 10월이 유력합니다. 금리의 결정 공식이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임을 감안하면 물가가 좀 2% 안정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또 관세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8월에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고 7, 8월 만약에 이제 관세 협상이 순조롭게 협상이 잘 된다면 적어도 9월, 10월 경에는 금리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성장률이 좀 달라지고 요즘 0.8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참 지난 정부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 2% 이것도 지금 낮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완만한 저성장 국가에 접어든다.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0.8은 너무한 거거든요. 이거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위기 수준이다. 성장률만 놓고 보면 뭐 그런 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는 좀 미국이 내리면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된다면 금리가 내리고, 금리가 내리면 결국은 올 가을 이후에 금리 내리는 시점과 가을 이사철이 좀 맞물린다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좀 건전해지면서, 저는 빠르면 가을 이후에는 강남은 이제 지금 사는 거는 가슴 부위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 위험지수가 상당히 높다. 마용성 마찬가지예요. 강남하고 마용성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을이 되면 또 전세 수요가 매입 수요로 좀 전환이 되고, 금리가 인하된다면 또 매입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폭락이나 뭐 일각에서 말하는 급락보다는 저는 완만한 하락세, 숨고르기, 조정 국면이 7, 8월은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 좀 집값이 많이 내리는 곳이 나타난다면 저는 실수요자라면 3, 4년 내지 4, 5년을 내다본다면, 이제 부동산도 슈퍼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죠. 5, 6년 오르면 4, 5년 내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장기적인 중장기적 측면에서 내 집 마련 전략은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분양 물량이 새 정부가 그동안 밀어놨던 지난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분양 물량을 많이 내놓을 것 같아요. 속도전을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물량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층들은 청약통장, 저는 나이 든 분들도 신도시는 꽤 저는 매력적이고 장기 거주하기, 노후를 보내기 참 적합한 그런 도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입지나 교통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집을 못 산 사람들은 요즘 유로 상담이 많이 와요. 그런데 지금은 1차 작년에 오르고 강용성에 관심이 많은데, 작년 3월에서 9월 오르고 또 올해 또 토제 해제가 촉발제가 돼가지고 기폭제가 또 오르고, 그리고 이제 고점을 거의 넘어서고 이런 과열 단계, 그 위험 지수가 높아진, 리스크가 높아졌다 이 말이죠. 그런 것보다는 새로운 투자 대안, 주거지 이런 거를 찾는 노래, 이런 것들은 제가 또 시간 되면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토지 투자자를 위한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국토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22만 명이라고 국토부는 발표를 했어요. 토지를 보유한 인구가 1965만 명, 이게 약 2천만 명이 되거든요. 약 8%래요. 근데 이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다. 특히 50대, 60대를 중심으로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제가 볼 때도 타 시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이제 43.6%나 되는 걸로 보아서, 제가 볼 때 이 비율이 높은 데가 세종시예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타 지역에 있는 외지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 그리고 수도권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신도시 주변이나 또 토지 투자, 또 교통망이 좋아지는, 저는 뭐 용인 같은 거 예를 좀 많이 들었죠. 반도체 클러스터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주택을 좀 늘리는 것보다는, 다주택자는 규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어요. 대통령께서는 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했지만, 결국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구 뭐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된다면 결국 여기에 세금이 중과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6가지 규제 내용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을 감안하면 포트폴리오죠. 적정하게 재산을 좀 분산시키는 지금 그런 노력. 또 빌딩도 조금 거래가 좀 증가하고 문의가 좋은 매물이 없어서, 그런데 외국계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이런 것들은 한국의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빌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외국 자본의 관심이, 요즘 중국 자본 때문에 많이 시끄럽잖아요. 포함해서 이런 거대한 흐름의 변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파트만 보지 말자. 이제 꼬마 빌딩도 보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나 이런 걸로도 토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다. 제가 농협의 강의를 농협대에 많이 가면서 토지 투자, 농지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뭐 이런 점들은
이러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면 올해부터 내년까지에는 뭐 저는 대박이니 뭐니 뭐 투기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만 우리 노후 준비하고 아파트 일변도에서 벗어나고 뭐 대통령께서도 뭐 주택보다는 주식 시장이 좀 활성화되겠다 싶은데 저는 꼭 뭐 그 말에 뭐 동의를 하면서도 부동산 내에서도 주택만 보지 말고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